화이자에서 고노다로 장관에 매우 무례한 발언을 했다. 현재 일본 극우 우익 채널 등에서는 화이자가 고노다로 행정상 겸 백신 장관에 무례를 범했다면서 일개 다국적 제약회사가 일본의 장관에게 보여서는 안 될 태도를 보였다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느닷없이 한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강화 조치가 발표되기도 했다는데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현재 일본의 백신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일본 언론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백신 공급 문제가 지금까지 무수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화이자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었다면서 왜 그렇게 일본의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으며 백신 또한 늦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보도 중입니다. 일본은 현재 일본의 백신 물량 도입 시점이 지연되면서 접종이 사실상 늦춰지고 있으며 접종자 수는 더 늦게 시작한 한국에 일찌감치 따라잡힌 상황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다음 달 공급량이 예상보다 적어지며 주민 접종 계획을 수정하거나 일단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7일째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약 3,600만 명에 대한 우선 접종이 빨라도 4월 1일 이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접종기간이나 접종 장소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올해 1월 하순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애초 예상보다 빠듯할 것으로 파악되자 고령자 우선 접종을 4월에는 한정적으로 실시한다고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4월 12일에 개시한다고 일정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지자체에 최초 공급하는 물량을 5만 명분으로 한정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고령자 접종 개시 일정이 대폭 늦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서둘러 시작하기는 하지만 백신이 부족해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접종을 하고 이후에는 사실상 물량 확보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엿보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의 계획도 변경되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도쿄도 아다치구는 4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 매주 2만 명을 상대로 접종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백신 공급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일단 계획을 재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아다치구 관계자는 의료 종사자와 접종 장소를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다며 4월 중 접종 개시는 일단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백신 접종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7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개시했으나 5일 오후 5시까지 의료 종사자 4만 6천여 명을 접종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9일 늦은 지난달 26일 접종을 시작했으나 5일 0시 기준 일본의 약 5배인 22만 5,853명이 접종했습니다. 7일 0시 기준 접종자는 31만 4,656명으로 압도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확보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유럽에서 반출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1월 유럽연합위원회에서 백신 수출 규제에 관한 집행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다국적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백신은 유럽 내 국가들이 먼저 접종을 맞으며 타국에 반출되는 것을 막기로 합의 본 것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호주로 수출되기로 했으나 처음으로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럽과 상당히 가까운 동맹국이라 볼 수 있는 호주에게조차 백신이 금지되었는데 그 밖의 나라들에겐 훨씬 더 백신 수출이 까다로워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 화이자는 결항간 일본에 6월까지 공급하기로 한 7,200만 도스를 올해 안으로 그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일본은 급한 상황에 화이자 조치에 분노했고 일본 정부는 직접 화이자에 강력 항의를 했던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고노다로 백신 담당 장관이 오히려 크게 화이자에 망신을 당하는 장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당국자가 화이자와의 교섭에서 어려움을 겪자 백신 담당 장관인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내가 직접 화이자와 얘기하겠다고 나섰으나 화이자 측은 교섭에 총리가 나오면 좋겠다며 일개 강요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지 않고 백신 장관 정도라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지만 일본이 백신이 절실하다는 점을 화이자가 알아차리고 일본의 총리만 상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이에 관해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7월 개최를 목표로 하는 도쿄올림픽과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 등으로 백신 확보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으며 백신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농락당한 셈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노 담당상은 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6월 말까지 고령자 약 3,600만 명 분의 배송을 완료한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관계자는 3,600만 명분 확보에 관해 약점을 잡혀서 비싼 값에 사게 됐다고 총평했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가격이 계약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도스당 12유로 정도에 공급한 화이자는 일본에는 도쿄올림픽 등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의 두세 배 이상인 30유로대에 공급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고베 등에서는 백신 생산 물량이 가능한 공장을 긴급 세우기로 하는 등 다급하게 조치를 세우고 있으나 그 공장은 2023년 말이나 되어야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미 코로나는 상당히 종식이 되어 있을 것이고 당장은 화이자 등이 제시하는 비싼 공급 백신을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이렇게 일본이 화이자에 크게 애를 먹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애초에 다양한 백신 회사와 계약을 진행했고 위탁 생산으로 좀 더 공급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백신 계약을 일본과 같이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질병청 등 당국 관계자들은 백신 회사들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급한 팬데믹 상황에 한국의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이윤을 크게 남기려고 했던 백신 회사들은 오히려 한국이 느긋한 자세로 나오자 당황하면서 적정 가격 협상을 장기간 가져갔다는 후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외신에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백신 협상을 느긋하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방역이 잘 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이 현상이기도 하고 모두가 급한 상황에서 백신 공급과 가격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치를 부리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백신 공급이나 접종 속도 등에서 한일전의 초반 성적표는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으나 결국에는 대역전이 되어 한국이 압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오히려 한국이 백신 접종이 잘 되며 코로나를 회복하는 국면이라도 한국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한일 간 비즈니스 트랙 운용 대상에 한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 이를 조기 해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등이 긴급사태를 예정대로 20일을 해제하면 입국 규제 조치는 당분간 계속하면서 예외 인정 국가를 물색하게 되지만 한국 등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등에 대해 단기 출장자를 위한 비즈니스 트랙과 함께 주재원 등 중장기 거주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입국 특례를 인정해 오다가 긴급사태 선언을 계기로 이를 중단했는데 이 역시 조기 재개 전망은 낮아 보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일본인이나 일본에 재입국한 외국인 등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매일 화상통화를 해서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상황을 확인하도록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5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입국자에 대해 요구하는 격리는 한국보다 상당히 느슨한 방식이었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더 면밀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꾸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직 변이 바이러스는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해외 입국자를 느슨하게 관리하여 한국보다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많은 걸로 전망되므로 한국으로 한 다소 황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도 일본발 입국자를 받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양국은 당분간 백신 접종 기간과 변이 바이러스가 안정될 때까지는 교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백신 접종은 초반에 물량을 많이 확보해 한국보다 훨씬 앞선 상황이라고 여유롭다고 말했지만 도쿄올림픽의 발목이 잡히고 유럽의 수출 규제, 화이자의 높은 가격 제시 등으로 상당히 꼬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티즌들은 코로나 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에서도 한국의 일본의 연패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베트남과 중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반면 중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 펀드들의 움직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FN가이드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미래에셋, KB, 메리츠 등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최대 1180억 원 이상 늘린 반면 한국투자, 한국연금투자 등의 베트남 투자는 수백억 원씩 감소시켰습니다. 베트남 투자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와 2018년도를 제외하면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심지어 중국보다 투자액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베트남 GDP의 4분의 1을 한국의 삼성전자가 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모든 생산 공장을 베트남에서 철수시켜버리면 베트남 국가 전체가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중국인들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가 신뢰하지 못할 통계 정보를 발표하고 중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의 소중한 무형 자산들을 닥치는 대로 훔쳐가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대규모 이동시켰습니다. 덕분에 베트남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고
지난해 4분기에는 4.48%라는 믿기지 않는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베트남이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스마트폰, TV, 자동차뿐만 아니라 첨단 군사무기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소재인 히토류 생산을 그동안 중국은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 카드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히토류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미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천연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히토류 생산을 84,000톤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 생산량의 66,000톤보다 27%나 증가했다 전했습니다. 중국은 전세계 히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히토류 없이는 전자제품이나 첨단 무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을 외국 기업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차는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북경 자동차 그룹과 손을 잡고 북경 현대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했듯이 그동안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놓았더니 중국 기업들이 한국과 다른 선진국 기업들의 기술들을 닥치는 대로 빼돌렸습니다. 한국의 한 의료기기 제조사는 중국의 한 헬스케어 기업에 자신들의 특허를 이전할 꿈에 부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수백만 달러의 한국 기업에 특허를 사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연구비까지 송금해 주었습니다. 대신 중국에 내놓을 제품을 당장 연구 개발해야 한다 라며 한국 연구진을 중국으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연구진들의 핵심 기술을 학습할 동안 시간을 끌었고 이미 중국 기업에서 받은 연구비로 연구 개발자를 대거 채용한 한국 기업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 협상 막바지에 다다르자 중국 기업은 못하겠다 라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습니다. 유 변리사는 안타깝게도 꼭 2, 3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협력 관계가 깨진다거나 기술을 빼앗긴다거나 한국 기업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합작 법인 주주총회에서 내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비난이 최고조에 다다르면서 중국은 향후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지분을 나눠 갖지 않아도 중국에서 사업을 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중국 공업신식부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의 세금을 낮추는가 하며 심지어 매우 예민한 사업인 통신 영역의 외국 기업 진입 제한도 개방해 나갈 것이라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깜짝 변신 때문에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자본도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대거 옮기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정확한 통계 수치로 확인했듯 한국 자본과 한국 자본으로 건설된 베트남 내 생산 공장이 모두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면 베트남은 국가 부도를 맞이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위기의식을 느낀 베트남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2외국어는 중등학교부터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지만 제1외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새 학기부터 베트남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일찍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베트남에서 제2외국어에서 제1외국어로 승격되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국어는 놀랍게도 1년 만에 제1외국어로 올라섰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기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는 이미 한국어 석사 과정까지 개설했고 호치민 국립외국어대와 국립인문사회대는 한국 석사 과정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학당을 포함한 한국어 교육시설은 수천 개로 늘어났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는 8,000개로 베트남 기업들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임금을 베트남인들에게 지급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도 한국인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베트남 아파트가 한국인 투자자 명의로 팔려나갔고
있고 베트남 1위 기업인 빈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이 막강한 부동산 회사 노바랜드가 최근 4,000가구 프로젝트를 비롯해 천문학적인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자금난 때문에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놓여버렸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뿐만 아니라 25만 명 베트남 주택 계약자들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부동산 2위 회사가 한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수 1억 명에 달하는 베트남에서 베트남인들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배우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한국 기업에 취업해 한국인들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고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베트남 하노이 남동 측에 한국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고 이로써 한국의 중소기업들까지 이제는 베트남에 손쉽게 진출해 1억 명에 달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룸버그는 베트남이 2007년 WTO를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3분의 1은 한국이 투자했다. 한국의 재벌들이 베트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코로나19 백신도 한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에 한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도착했다 라며 베트남은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만 7천 도즈를 받았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